그리고 또 다른 사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죠. 그 연극 관련해서 뮤지컬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장면별로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뒤에서 이제 앉아서 대기를 주로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지도를 하다 보면 뒤쪽에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지거나 집중을 맞아요. 하지 못해서 조금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네. 혹시 이때 어떻게 주로 지도를 하시나요? 아마 동선진도 나갈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해당 모두가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그때는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동선진도 나갈 때 좀 얘기를 했던 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라 이야기 흐름에서 전체적인 이 흐름을 파악하면서 가는 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대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의 대사도 듣고 전체적인 극의 흐름도 제대로 보고 있어야지만 내가 내 대사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이 내가 맡은 배역이 여기서 이런 대사를 했는데 이 대사를 왜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를 알려면 앞뒤 상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인물에 대한 약간 이 인물만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집중해서 다른 동선 장면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가는 극이기 때문에 내 거 말고 남의 것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공연을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동선 나갈 때 제가 피드백을 계속하고 또 진짜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약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고 이거를 관객한테 보여준다는 건 이왕이면 잘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 시간을 날리는 시간으로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역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공동의 프로젝트인데 이제 남의 일처럼 보지 말라. 약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연 와중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사전에 준비할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각 팀별로 뭔가 자기들의 과업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딱 떠오르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대충 막 하고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저희 다니는 맞아요. 돌아다니는 친구들 시간이 막 다르잖아요. 이런 친구들 그렇죠. 있죠. 혹시 어떻게 맞아요. 근데 진짜 팀별 활동을 할 때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라도 약간 무임승차를 하면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전 팀장을 한 명씩 일단 뽑아놓고요. 각 모둠에 팀장을 뽑아놓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계속 가서 저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니네 지금 프로젝트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네, 보고하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막 피드백을 막 구체적으로 주면서 그럼 이 부분을 하고서 선생님한테 보여줄래? 막 이렇게 약간 구체적인 좀 과업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팀상을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애들이 잘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그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보통 팀별 활동은 대본 작업이 끝나고 약간의 동선을 나간 다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보인다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이만큼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한 3분의 1 이상은 열정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끌고 끌고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제가 빨리빨리 풀어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약간 눈치도 보면서 사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치도 보면서 이제 선생님 눈치만 보는 게 아니죠. 이제는 친구들 눈치까지도 보니까 좀 그래도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사전 지도할 때 계속 이제 팀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드백 주고 네, 맞아요. 얘네들 갈등은 있는지 없는지 맞아요. 조율해주고 그런 슈퍼바이저 역할을 맞아요. 연출과 기획의 역할이에요. 사실 선생님은. 나머지 뭐 기능적인 뭐 거기에 창작 혹은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것들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한테 많이 맡기는 편이고 네, 많이 맡기는데 퀄리티는 제가 피드백으로 높여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이야기 과정에서도 뭔가 조금 사실 이 처음에 인어공주와 문어박사도 아이들이 처음
처음에 환경오염으로 접근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 자체는 뭐 과학자다 막 이런 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과학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바다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뭐 이러면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은 뭐 그 안에 환경오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좋고 한번 너네가 더 한번 더 사례를 생각해봐봐. 이런 식으로 좀 던져주고 가고 좀 교육적으로 좀 갈 수 있게. 네. 그리고 뭐 의상에서도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린이 뮤지컬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의상을 만들었고 세트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런 것들 애들이 보면서 힌트를 얻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봐 하면서 하면 애들이 막 집중해서 이렇게 미술팀장 이런 애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저는 그걸 사주면 애들이 알아서 만들고 이상하면 다시 만들고 막 애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옷은 예전에 연극 같은 거 했는데 옷은 뭘로 만들었어요? 옷 부직포. 네. 제가 꿀팁이 부직포는 풀 이런 거 안 붙잖아요. 스테플러로 이렇게 찍고 양쪽에 정사각 부직포를 한 다음에 목만 뚫고 스테이플러 여기 찝고 여기 하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조끼로. 맞아요. 네. 너무 다 귀엽게 보이지 않나요? 뭐 귀엽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다 귀엽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뮤지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만큼 힘이 올라오고 있는데 연수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연수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연수가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게 정기적으로 돼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뭐 교육연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연구회나 뭐 교학공 같은 학교로 불러주시는 걸로 좀 연수를 하기도 해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이번에 제가 연교시 창작 시간이라는 교육 뮤지컬 수업 연구회에서 이제 동계 직무 연수를 열 것 같아요. 그때 뭐 공문 게시판이나 뭐 인디스쿨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할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저는 목표가 학급에서 쉽게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약간 뮤지컬 창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초점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진짜 메인 시간.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은 이번 2월에 있었던 교사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라고요. 러닝타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을 순수 창작으로 다 만드셨어요. 보면서 너무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뮤지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거짓말 없는 세상은 이제 제가 아이들 뮤지컬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엄청 서로 가까워지고 너무 행복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단한 마음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뭔가 뮤지컬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좀 더 딥한 이유로는 뮤지컬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뮤지컬 창작하기 전에 한번 풀 버전의 뮤지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 진짜 현장 체험 학습은 좀 이렇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가볍게 이제 뮤지컬 수업에서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교육적 주제를 가진 뮤지컬들이 이제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뭔가 가사를 개사해서 뭐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항상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직접 교육 뮤지컬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에 그 시작으로 이제 뮤지컬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뮤지컬 수업 연구회 아까 연교시 창작 시간 선생님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2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이제 교재가 될 수 있는 교육 뮤지컬을 창작했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좀 성황리에 이제 공연을 마무리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요? 저희 이 뮤지컬은
세계관이 조금 특이한데 가까운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모든 악행들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박사가 거짓말 금지 와이파이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정직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믿을 수 있는 세상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인공 시우라는 친구는 모든 것이 약간 좀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를 숨기고 싶어하고 나를 좀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리모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예요. 그래서 큰 주제는 자존감이고요. 그 안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우정, 뭐 가족애, 그다음에 친구 관계,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빛깔, 다양한 개성, 다양성, 약간 그런 것들을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아무래도 뮤지컬의 꽃은 노래잖아요. 혹시 주연도 맡으셨잖아요. 거기 여러 노래들을 부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애정이 가는 그런 노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노래 있나요? 제가 의미는 아니고 그런 노래 있나요? 네, 있죠. 근데 네. 저는 근데 주연도 주연이었지만 사실 제가 연출로서의 약간 정체성이 더 강해요. 그 연출로서 더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우 노래는 아니고 제가 좋아했던 배역이 지민이랑 민서가 부른 노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인데 일단은 둘 다 짧게 불러볼까요? 네. 혹시 잠깐 물 좀 마시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색을 가졌어. 서로가 다르기에 더 아름다운 색. 다양한 색이 만나 더 아름다워져. 알록달록 빛나는 아름다운 색. 뮤지컬 안 하려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난 안 되겠다. 아니야. 135돈 말씀이 아니네요. 그런 걸 또 갑자기 어려운 말씀. 두 번째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시우랑 민서라는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소중한 친구였는데 갈등이 있고 나중에 또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널 특별하게 해. 너와 내가 함께 꿈꾸며 세상을 향해 그리던 이야기. 너는 내게 너이기에 특별한 거야. 너는 너만의 색으로 빛나는 거야. 뒤에 게 좀 더 기성 노래 같은 느낌. 그쵸. 더 뮤지컬에 나올 듯한 노래 같았어요. 맞아요. 어린아이들 노래. 맞아요. 다르다. 네. 와, 근데 이게 넘버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닝 타임이 엄청 길다 보니까 넘버 개수도 진짜 많고요. 맞아요. 넘버가 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말합니다. 수록된 노래를 이제 넘버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죠? 뮤지컬에서는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와,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 창작 과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아이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 없는 세상을 만들었던 과정이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뮤지컬 만들 때랑 또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만든 뮤지컬의 이제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좀 이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모아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이디어들을 좀 시놉시스라고 하죠. 5줄 정도의 이제 줄거리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발단, 뭐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맞춰서 구체화된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넣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장면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려면 장면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요거에 대한 거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장면으로 쪼개가지고 그 각 장면별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근데 그 과정에는 이제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네, 왜냐면 요게 이제 그게 첫 얼개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네,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안 오시거나 약간 집중을 못 하셨으면 나중에 우리가 대본 작성은 따로따로 사람들 이제 분업해서 할 건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상하게 전개가 되면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저는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꼭 무슨 장면을 넣을 건지 뭐 어떤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를 좀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시간을 갖는 데까지가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면이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이런 식으로 다 1장에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분배를 해서 대본 작성을 했어요. 뭐 1장은 제가 하면 뭐 2장은 어떤 선생님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 시간에 다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요. 서로. 그러면서 1장과 2장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게 개연성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완료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조연출님이랑 같이 대본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러 명이 쓴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축으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좀 이게 여러 명이 썼기 때문에 대사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말투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캐릭터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고 좀 개연성을 더 잡는 일을 대본 정리 단계에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무대 구상. 네, 동선을 짜려면 무대가 어떻게 생긴지를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대에 뭐 대도구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대도구라는 건 뭐 가벽, 가벽, 그 다음에 뭐 큰 테이블, 의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 무대 구상을 한 다음에 이제 동선을 구상을 하고 이제 안무를 제작을 해요. 안무를 창작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어느 정도의 동선 구상과 안무 창작이 끝났으면 이제 동선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럼 배우들한테 이제 동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해오시고, 그다음에 쭉 요거를 동선 한 바퀴 다 끝나면 런스루라고 해요. 이제는 런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해보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피드백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 한 2주 전쯤에 한 2주 아니죠. 한 달 넘게 전에는 드레스런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옷을 네, 돌공쌤도 보셨겠지만 진짜 엄청 한 배역이 한 배역이 바로 막 옷 갈아입고 다른 배역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전 타이밍에 세트 옮기고 막 이런 것도 연습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공연 올리기 직전에 조명 잡는 조명 잡아야 돼요. 조명하는 선생님이 조명 어떻게 할지 그거 연습하고 테크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 다음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단계를 듣다 보니까 방금 불러주셨던 그 되게 소중했었던 이 노래들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넘버는 이 뮤지컬 창작 과정에서 가장 긴 기간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넘버를 만드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했었는데 프로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은 아까 그 대본 쓸 때 있잖아요. 그 대본 쓸 때 이제 장 구성할 때 이 장면 이렇게 연출하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음악 감독님 같이 참석해 계시니까 그때 들으면서 바로 즉석에서 이런 멜로디 어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교사예요? 교사예요. 네, 교사셔서 두 분이 있으셨는데 두 분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주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진행해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또 해보시고 또 저한테 피드백 받아주시고 연출한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대본을 작성하는 기간에 만든 노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본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가사를 다 읽어보시면서 이제 제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연출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가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이제 음악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동선을 나가다 보니까 뭔가 어떤 감정선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음악이 길어진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느껴지면 그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공연 2주 전에 이제 수정된 넘버도 있어요. 그래서 총 넘버가 픽스됐던 거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1년 6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30곡 가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님도 막 진짜 밤새시면서 하신 적도 있고 네, 아주 쉽지 않았어요. 네. 말씀하신 과정이 2년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 과정이 2년. 네. 진짜 우여곡절 많았고 빡친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공적으로 지금 유튜브 저희가 링크도 걸어놓을게요. 찾아보시면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 영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그래도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시긴 하셨지만 연출자로서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칭찬의 한마디 혹은 영상 편지 어떠세요? 좋은데요? 뭔가 준비하지 않았던 답변이라 전 사실 이 거짓말 없는 세상 팀원들, 연구실 창작시간 팀원들을 생각하면 되게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되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이제 함께 이제 참여해 주셨던 정말 저의 꿈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시련들도 많았거든요. 고비도 많았고 중간에 이제 완성하지 못할 뻔할 정도의 그런 경험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그걸 다 해낼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선생님들이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다 채워주셨던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짜 긴 연습 기간에 거의 이제 직장과 병행하면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연습일도 많고 거의 일상이 다 우리 뮤지컬에 투자해야 될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작품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참여해주시고 진짜 마음을 다해 해주셨고 저희 막 생일 파티도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너무 사랑 가득하게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뮤지컬 작품 정말 한 10개 이상의 작품을 참여해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케미가 잘 맞았던 팀은 많이 없었고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해준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도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현지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볼까요? 그냥 부끄럽게 한번 해볼까요? 배우시니까 또 이게 가능하시지 않을까.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지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가 꿈꿔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했고 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생했고 애썼고 축하해. 지금 이렇게 함께했던 그 경험들, 네가 이게 겪었던 그 경험들이 앞으로 삶 속에서도 이제 희망과 자양분이 돼서 너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안 포기해서 잘했고 너무 고생했다.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큰 멋진 이 프로젝트 그냥 영상 공연 한 번만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이 뮤지컬과 관련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거짓말 없는 세상은 이제 공연을 잘 올렸으니까 이제 영상도 저희가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잘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거짓말 없는 세상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이제 연극시 창작 선생님들이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음원도 이제 발매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거짓말 없는 세상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뮤지컬 교육 자체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뮤지컬을 통해서 많은 성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선생님들과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서 뮤지컬 교육에 이제 위에 힘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현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를 숨고쌤이라는 이렇게 멋진 타이틀로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짧은 교직 생활에서 이제 뮤지컬과 함께했던 뮤지컬 교육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거짓말 없는 세상 이제 제작 과정을 돌아보면서 저 또한 저의 이런 추억들에 젖으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발전하고 더 계속 이 마음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구쌤? 저는 생각나는 장면은 아까 노래 부르셨던 장면. 이렇게 근처에서 전문적인 느낌을 뮤지컬 노래를 처음 들어봐서 직관이 완전 접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했는데도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반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뮤지컬을 이렇게 경험하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낄까? 애들이 나중에 진짜 예술을 좋아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선생님이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수업 재료? 소재가 된다는 느낌을 저도 강하게 받아서 학생이 되게 부럽다. 선생님,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관심 있었던 개인적인 분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무연수 열렸을 때 노래 한 소절 그러면 지금? 이거 알아요. 멜로디 알아요. 거짓말 없는 세상. 맞아요. 직무연수 뜨면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앞으로도 재능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 모시고 승고쌤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고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